자, 첫 번째 제보 후 정말 안타까웠던 음주 뺑소니 사고입니다. 자, 지난 방송 먼저 보고 오시죠. 충북 청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나갈 영상을 보시면 그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넘어져서 밀려가고 바닥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바닥을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해 차량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구조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 본방이 나갔을 때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인데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아니라. 자, 이 숨진 고인이 새신랑 30대 초반이었어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건비 아끼려고 남편이 직접 배달 나갔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더 화가 나는 건 저 음주 사고를 낸 장본인 군인이었어요. 휴가 나온 군인.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인데요. 이 사건 후속 취재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잡히기는 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또 인사불성은 아니었던 게 휴대전화랑 자켓을 다 버리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사고를 낸 걸 인지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잠이 왔을까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피해자 아내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단순 뺑소니 음주운전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 차량 대여 업체에서 차를 빌려서 3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맞습니다. 32번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결국 음주 사망사고 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0년이면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더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는데 신고도 않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결혼한 지 약 한 달 만에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는 어렵게 그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조금 늦게 오면 근데 전화라도 하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오고 좀 느낌이 뭔가 왜 안 오지? 근데 계속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경찰서나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저희 대행업체 사장님이 저희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기절했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머리에만 붕대를 감고 몸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몸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그때도 배달할 때도 안 다치려고 진짜 패딩에 이런 식으로 패딩 바지에 그런 걸 입고 해서 몸은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깨어날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살 줄 알았어요. 전 수술이 딱 2시간 30분 걸렸는데 수술 좀 빨리 끝나서 중환자실 옮기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뇌사다. 처음부터 사고 났을 때 원래 즉사였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좀 살려서 응급차타고 수술을 하고 뇌사라는 이제 소리 듣고 거의 한 5시간 만에 사망 선고 내리고는 가능했어요. 피해자 아내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뺑소니범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네, 경찰이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뺑소니범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그 카메라에 찍힌 장소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돌았는데 좀 못 찾았죠. 또 자꾸 병원에서 이제 자꾸 심정지 이게 오니까 병원에서 한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왔었어요. 응급이라고 빨리 오라고 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오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중에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하루라도 더 그냥 눈을 안 떠도 좋으니까 하루만 더 그냥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번만 그냥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제 15일 날 이제 사망 선고 내리고 장기 기준하고 힘들었죠. 사실 보낼 수가 없었죠. 지금도 솔직히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마음뿐이라 사고 이후에는 한 달 동안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게 공황장애나 이런 게 좀 심하게 많이 와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와닿는 느낌? 이제 100일 정도, 100일 조금 남았거든요. 거의 집 밖으로 잘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내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검사 부정이 30년이 나왔는데 거기서 반도 아니고 10년이 나왔다는 거에 솔직히 내가 나서야겠다. 좀 정신 좀 차려서라도 나서서 좀 더 처벌을 받아야겠다. 10년은 말이 안 돼요. 무면허 경력이 32번인데 나이도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전년도에도 음주로 해서 취소가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무면허로 렌트카 엄마 명의로 계속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이면은 제 남편 죽은 나이에 나와요. 그때는 아주 젊잖아요, 솔직히. 뭘 시작해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걔가 나와서 사회생활 하게끔 못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수단 방법을 좀 안 가려서라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도 억울하게 그렇게 갔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10년 살고 나오면 33살. 우리 남편이 죽은 우리 남편의 향년이 딱 그 나이다. 자, 그리고 근데 진짜 33살에 나오면 제가 단언컨대 쟤는 또 사고 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내분이 사실은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내분 혼자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 원망의 마음을 좀 느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아내분 혼자서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도움을 맞아요. 받을 만한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혼자서 동동거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해자와 아내분이 결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남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일단 이 아내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해자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측 모두 항소를 해가지고요.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말로는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곤 합니다. 그 태도는요? 좀 어떤 뉘우치는 기색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일단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조차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내분이 이제 가해자를 1심 때 봤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반성할 인간 같았다면 이런 짓을 이 사건 이전부터 그 음주 운전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해자 동승자도 같이 재판을 받는 거 뭐든 음주 사고를 방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요. 동승자가 사고 발생 직후 차를 세우라고 제안했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은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좀 상당히 원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분과 아내분이 선임한 변호사와 이 동승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장에서 가해자분 할 말 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피해를 볼게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좀 약간 뻔뻔하다? 동승자도 솔직히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둘이 같이 도망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동승자는 그 재판 때 술 먹으러 다니고 있고 왜냐면 참고인 조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그것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안 그래도 10년 때린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동승자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막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차피 둘이 같이 죽인 거는 사람 없거든요. 담당 변호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재판일 때 조금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 자료들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근데 사실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례가 많다.
조금 더 무겁게 때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쨌든 군인 신분에서 이 사람이 외출 나갈 때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관리 시스템이 과연 적절했나, 이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검사가 구형을 30년 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장량 감경을 하실 게 반절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조금 가볍게 나온 게 아닌가. 자, 30년 구형, 선고는 10년.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판사가 봐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위험 운전치사의 양형 권고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도주치사는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형량에 맞게 준 건 맞긴 하더라고요.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하고 실제 형량 사이의 괴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큽니다. 맞아요. 자, 33살에 그것도 10년을 꽉 채우면 33살에 나온다는 건데요. 한창 운전할 나이인데 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또 음주운전 할 겁니다. 네, 이미 전력도 있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습관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내랑 같이 토스트 가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던 새신랑이 억울하게 떠난 건데 이 와중에 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데 아내분 마음은 사실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죽은 날부터 저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그냥 세상이 다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살 12kg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저도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도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맨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누나 너무 두고 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서 나랑 결혼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면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다. 조카도 생기고 우리도 이제 빨리 애기 낳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애기 준비하려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 옷을 태워줬는데 패딩은 못 태워주겠다고. 그나마 거기에서 남편 냄새가 제일 많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 가서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할 때 가서 좀 거기서는 사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자기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좀 꿈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남편의 채취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패딩은 차마 태우질 못하였다. 저도 이 부분 들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는데요. 그 뭐 도울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분께서 촬영 끝나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에 출소해서 새 인생을 살 거다. 그래서 사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좀 보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무면허의 음주 뺑소니로 30대 새 신랑을 숨지게 한 이 군인 징역 10년. 앞서 32번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도 말이죠. 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징역 10년. 글쎄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